자, 오늘은 봉산탈춤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이 강의를 보기 전에 쌤이 다른 강의 하나 더 올렸지, 봉산탈춤 실제로 가면극을 하는 짧은 영상을 올렸는데, 그거를 다 보고,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면 되겠어요. 지금 안 보고 온 사람은 일단 그거부터 보고 오세요. 한 7분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얼른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면은 먼저 봉산탈춤 본문으로 가기 전에 일단 이런 개념이나 아니면 특징 같은 거를 정리하고 이론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할 거야. 이 페이지만. 자, 그러니까 집중해서 따라오도록 하세요. 먼저 읽기 전에 부분부터 봐보자. 읽기 전에 부분부터 봐보면 잠시만요. 읽기 전에 부분부터 봐보면 봉산탈춤은 황해도 지방에서 전승되어 온 민속극으로,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봉산탈춤은 옛날부터 있었던 거야. 전체 7개의 과장으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역미음극 가운데 하나임. 봉산탈춤. 얘들아, 이 아래 한번 봐볼래? 아래 한번 봐보면은 지금 사람들 얼굴이 그냥 맨 얼굴이 아니라 뭐를 다 쓰고 있어? 가면을 쓰고 있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면극 가운데 하나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고, 어디에다가 표시를 해놓냐면은 여기다 표시해보자. 과장에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과장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먼저 정리를 해보면 현대 우리 연극의 막에 해당하는 거야. 우리 연극을 보다 보면은 갑자기 어두운 커튼이 닫혔다가 다시 열리지. 그때 닫히고 다시 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닫힐 때까지 내용이 하나의 막이거든. 자, 과장을 정리를 해보면 3가지로 정리를 할 거예요. 현대극의 뭐에 해당한다고? 현대극의 막에 해당하는 것이고, 자, 2번째로 보면은 가면극은 이 막의 단위로 전개가 됩니다. 막이 아니라 과장의 단위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가면극의 전개 단위다 라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과장이 지금 봉산탈춤 같은 경우에는 과장이 몇 개의 과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 여기 보면은 7개의 과장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지. 각 과장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자, 글로 정리를 해보면은 각 과장 사이에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라는 거지. 원인과 결과는 내용이 연결되잖아. 원인이 있으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는 거고. 근데 인과관계가 있다 했어? 없다고 했어? 없어. 그러니까 각 과장마다 내용이 다 달라. 연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각 과장은 독립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립적이다라고 말하면 맞는 게 돼요. 지금 과장을 3가지로 정리를 했네.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요거 3가지를 잘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무슨 극은 민속극의 하위 갈래로, 뭐였지? 방금 했잖아. 가면극은 민속극의 하위 갈래로. 자, 보면은 이 아래 그림 봐봐. 사람들이 얼굴에 다 가면을 쓰고 있다고 했지. 다른 말로 탈을 쓰고 하는 연극이다. 그래서 가면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연극의 극자를 써서. 그 다음에 3번째는 일단 알아두기만 해. 우리가 본문할 때 나오면은 거기서 정리를 할 테니까, 지금 이 봉산탈춤 같은 경우에는 춤, 그 다음에 2번째 제담, 3번째 노래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고, 4번째는 별표를 하나 쳐보자. 4번째 별표 하나 치세요. 너네 지금 쌤이 이 강의 영상 말고 올려준 봉산탈춤 가면극 영상, 실제 영상을 보면은 잘 주의 깊게 본 친구들은 기억을 할 거야. 지금 여기에서 연극을 막 하다가, 각 인물들이 연극을 하다가 무대 말고 그 주변에 있는 객석으로 갔어, 안 갔어? 막 거기 사람들 있는 대로 막 가기도 하고 사람들 중간으로 가기도 하고 한단 말이야. 따라서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없다라고 보고, 그 객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지? 관객. 그치? 관객이나 악공은 여기 봉산탈춤 그 가면극을 할 때 북을 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북을 치고 약간 여흥구처럼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악공이라고 불러요. 그게 관객이나 악공이 우리 현대 연극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앉아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연극만 보잖아. 근데 이러한 봉산탈춤처럼 가면극 같은 경우에는 관객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는 점이 현대극과 다른 점이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세요. 별표 쳐놨다. 자, 5번째 가보면은 제6과장 양반춤은 우리가 배울 게 제6과장이야. 6과장만 배울 건데 그 제목이 양반춤이거든. 양반춤은 뭐를 대변하는 말뚝이라는 이름 들어본 사람도 있을 텐데 이 말뚝이는 양반이 아닌 서민층을 대변하고 있어요. 서민층을 대변하는 말뚝이가 자, 아이고 갑자기 커졌네. 말뚝이가 양반춤이 제목이니까 양반 삼형제가 나오겠지. 양반 삼형제는 서민층이 아니라 지배층. 인 양반 삼형제의 무능력과 이중성을 지은 리을하고 있고 쌤이 풍자를 할 때는 그 부정적인 대상을 조롱한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 얘들아, 이렇게 한 차씩 쌓여갈수록 대충 공부하게 되면은 나중에 공부하기 너무 어렵다. 잘 따라오세요. 조롱하고 비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 6번에 보면은 동음이의어에 의한 그러니까 소리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거지. 동음이의어에 의한 언어 유희, 열거, 대구, 익살, 과장 요거도 본문에서 나올 때마다 체크를 하도록 하자. 이런 거를 통해서 방금 쌤이 얘기했어. 부정적인 대상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풍자와 그 다음에 풍자 친구 누구지? 해악이 두드러진다 라고 할 수가 있어. 이 풍자와 해악을 묶어서 어떠한 미의식을 발생시킨다고 했지? 우리가 배운 미의식 하나밖에 없어. 기억, 미였거든? 골개미였죠. 골개미. 우리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다시 앞으로 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이 6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문학을 통해 그치 모순되고 억압된 형식을 폭로하는 거야. 양반들이라면 굉장히 점잖고 그 다음에 학식이 있고 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이 봉산탈춤에 나오는 양반들은 굉장히 권위의식에 쩔어있고 허세가 너무 많이 드러나. 그런 부정적인 모습이 많이 드러나는데 실제 조선시대에 그 이전에 지금이 아니라 그 이전에 굉장히 양반들의 모습이 원래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양반들의 모습과 다르다라는 거를 이러한 봉산탈춤을 통해서 폭로를 했던 거야. 근데 굉장히 막 논리적으로 비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유발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어? 그렇지. 풍자와 해악은 기본적으로 우스꽝스러운 것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웃음을 유발해서 감정을 정화했던 한국 문학의 특질이 담겨 있다라는 거 잘 알아두도록 하고 그 다음 아래 부분 봐보자. 우리나라의 가면, 기억이라 나와 있는데 봉산탈춤이 가면을 쓰고 하는 연극이다라 해서 가면극이라고 얘기를 했었어. 자, 특징을 쌤이 2가지로 정리를 해놨네. 근데 여기는 적혀져 버렸네. 현실을 모하는 주제의식? 비판하는 이라고 했지. 근데 어떠한 현실을 비판을 했어? 어떠한 계층이 굉장히 이상과 현실이 달라서 모순돼서 그거를 풍자하고 있었어. 제목에서도 알 수 있잖아. 뭐였지? 양반춤. 양반들을 비판하는 거였고. 자, 일단 우리 6장에서는 그래요. 6장에서는 그렇고 우리나라의 가면극을 통틀어서 하면은 양반들만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일단 우리는 다른 것은 지금 당장 다른 작품을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 봉산탈춤의 양반극에 맞춰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요 현실을 비판하는 주제의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 가면극에서는
뭐라고? 양반과 하인, 노승과 상좌, 남성과 여성이라는 당대의 고정적인 딱 보면은 한 사람은 위에 있고 한 사람은 아래 있는 상하 관계가 이렇게 이전에는 좀 이게 당연시 받아들여진 사회였지. 상하 관계가 뒤바뀌어 제시되는 등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이 실현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봉산탈춤의 양반춤에서는 원래 하인보다 양반이 더 높은데 누가 양반을 비판하고 있어? 오히려 하인이 양반을 비판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야. 이는 뭐의 힘을 빌려? 내 얼굴을 감추니까 익명성이 보장이 되지. 가면의 힘을 빌려 실제 사회에서의 귀하고 처남이나 상하 관계의 틀을 깨고 어느 사람들의 울분, 어느 계층? 그치. 실제에서는 양반들한테 막 뭐라고 하진 못하지만 이렇게 가면극 속에서 양반들을 비판을 하는 거야. 하층민들의 울분을 해소하는 구실을 한 것임. 다른 가면극들 보면은 어떤 주제들이 있냐면은 이렇게 양반을 비판하는 거 말고 일부 다처제 이런 거를 좀 비판하는 가면극도 있고 또 다른 걸로는 우리 스님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비판하는 가면극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양반춤이라는 거, 봉산탈춤의 양반춤이고 특징 2로 넘어가서 한번 봐보도록 하자. 가면극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있는데 우리 읽기 전의 부분, 첫 번째에 봤던 읽기 전의 부분에 뭐랑 비슷하냐면 요거 언어유의, 동음이의어에 의한 언어유의, 열거, 대구, 익살, 과장 요것과 연결된 것이니까 여기를 체크한 다음에 특징 2에다가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세요. 요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럼 특징 2를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하면 우리나라 가면극에서 미음, 지은, 니은이 자주 등장한대. 말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언어 유희랑 비슷한 말장난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은 말로 장난치는 거니까 무슨 문학의 속성이야? 기록 문학이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구비 문학의 속성이자 방금도 얘기했지. 언어 유희로서 하나의 논리적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웃음을 주기 위해서 말장난을 하는 거니까 그게 재미를 주는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자 여기 일단 표시하세요. 그게 재미를 주는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이게 일단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평소 비판하고 싶었던 대상을 신랄하게 모하는 쌤이 계속해서 지난 시간부터 이야기했던 거야. 웃음을 주면 비판을 하지만 공격을 하면서 비판을 하지만 그것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풍자를 가능하게 한다. 여기에도 당연히 표시를 해야겠죠. 평소 비판하고 싶었던 대상에 대한 신랄한 풍자를 가능하게 한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우리가 같이 배울 봉산탈춤의 제6과장 양반층은 평소 비판하고 싶었던 대상이 누구로 되어 있는 거지? 평소 비판하고 싶었던 대상이 양반으로 되어 있는 거지. 양반. 오케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대면 수업 다음 주에 학교에 와서 대면 수업을 하면은 본문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